네, 안녕하세요. 네 번째 발표를 맡은 에밀리오 파트의 제너럴 강윤진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주제는 하이퍼파라미터 튜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무엇인지 너무 깊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게 있는 것인지 그 대략적인 느낌을 전달해 드리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딱히 목차는 없고요. 그냥 제가 전달해 드리는 스토리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하이퍼파라미터 튜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보려면 먼저 하이퍼파라미터가 무엇인지, 그에 앞서서 머신러닝이 무엇인지부터 저는 이야기를 시작해보고 싶은데, 근데 저는 머신러닝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머신러닝이 마치 우리가 과외생을 잡고 그 학생을 가르치는 과정에 비유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머신러닝 관련 모든 것들을 이렇게 비유를 해가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엄밀한 얘기보다는 느낌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과외생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좀 이해해 주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외에 대해서 좀 넘겨보면 좋은 과외 선생님이라고 할수록 학생마다 좋은 교재의 종류나 숙제의 양, 지도 방식들을 모두 다르게 맞춰가면서 가르친다고 하죠. 그 학생 한 명 한 명마다 가장 좋은 방식들이, 조합들이 모두 다를 테니까요. 마찬가지로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킬 때에도 모델마다 각각 조합을 다르게 해줘야 하는 설정값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설정값들을 하이퍼파라미터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런 설정값들을 잘 조정해서 마치 과외 학생의 점수를 올려주듯이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어떻게 하면 조합을 잘해서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을 높일지 생각하는 과정이 하이퍼파라미터 튜닝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만 말하면 과외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제로 하이퍼파라미터를 사용할 때는 보통 숫자로 표현되는 값들을 많이 사용하고 자연수인 것들도 있지만 위에 있는 것 같이 소수인 것들, 특히 저기 있는 0.99 이런 것들은 제가 0.9를 썼다가 0.99를 썼다가 0.99를 썼다가 계속 바꿔가면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것들을 모두 인간이 직접 조정해가면서 찾아가기에는 너무 무리가 되기 때문에 하이퍼파라미터 튜닝이라는 주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이퍼파라미터 튜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 하이퍼파라미터 튜닝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나가는지에 대한 방법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가장 직관적인 것은 아무래도 그냥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조합해가면서 해보면 되겠죠. 여기 있는 거는 과외생에게 시켜볼 수 있는 숙제량, 한 장이나 두 장이나 세 장이나, 그리고 교재 종류 5개가 있다면 이렇게 25개를 모두 해보면은 그 중에 과외생이 가장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게 하나 있겠죠. 그리고 자리가 자리인 만큼 그냥 오른쪽 사진처럼 중첩된 방문을 돌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게 좀 더 직관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오른쪽 사진에서 알 수 있는 문제점은 이렇게 하면 하나하나 다 해봐야 되니까 당연히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숙제의 양을 생각해보면, 만약에 우리 과외별이가 숙제를 딱 우리가 한 장, 두 장 해와나가 아니라 한 장 반씩 해왔을 때, 혹은 두 장 반씩 해왔을 때 가장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친구라면 우리가 한 장, 두 장 이렇게 시켜봤자 가장 좋은 숙제 양을 찾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숙제 양을 우리가 한 장 할까, 두 장 할까가 아니라 한 장에서 두 장, 한 장에서 다섯 장 사이에서 아무렇게나 선택해서 시켜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숙제 양만 좀 랜덤하게 한 방법인데, 그래서 랜덤 서치라고 부르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조합들을 좀 더 시도를 해서 해볼 수 있고,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게 방금처럼 그냥 다 조합해서 하는 것보다는 더 빠르게 좋은 조합을 찾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이걸로 보면, 제가 여기 원의 숫자를 써놓은 게 탐색하는 순서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19번과 20번을 본다면 19번 다음 20번을 하는데 사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저 방문문 돌리는 것처럼 그냥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저렇게 해버리는 것 뿐이지, 지금까지 이렇게 시켜봤더니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잘하겠구나가 아니라 그냥 순서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지금까지 몇 번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하게 만들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게 문제였는데, 그런 것을 알고리즘으로 구현해낸 것이 오늘의 TTS의 제 주제의 가장 메인 부분인 베이지언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좀 더 시각화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목적인 과외생의 점수와 숙제의 양 하나만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일단 표현을 해봤는데, 사실 우리가 숙제의 양을 다르게 정해줄 때마다 우리 과외들의 성적이 바뀔 테니 숙제의 양과 점수를 하나의 함수 관계로 생각해볼 수 있을 텐데,
근데 저거는 그냥 저렇게 해놓으니까 있는 거고, 우리가 실제로 가르친다면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 친구가 몇 장씩 숙제를 내줘야 가장 잘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겠죠. 이 방법도 결국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해놨다가 3월 모의고사까지는 한 장 반 해보자. 그리고 점수를 보고 4월 모의고사가 되면 한 2장만 해보자. 또 점수를 보고 이렇게 처음에는 무작위로 해봐야 될 텐데, 그럼 우리가 실제로 마주하는 건 이렇게 몇 장 시켜보니 몇 점 나오더라. 또 몇 장 시켜보니 몇 점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좀 점만 찍어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실제로 마주하는 상황일 텐데, 그럼 이제 우리 고민은 언제까지나 계속 막 해보면서 과외생의 점수가 달려있는데 막 이렇게 내볼 수는 없으니까 몇 번 해본 다음에는 이제 점수가 이 정도 나오는 걸 보고 다음에는 몇 장을 시켜보면 점수가 잘 나올까를 우리가 추측을 해야 할 텐데, 이걸 좀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뒤에 살짝 색을 입혀보면, 이 그림의 의미는 하얀색 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관측을 해본 부분이고 점수를 내본 부분이고, 빨간색 부분은 우리가 아직 과외생에게 시켜보지 않은 부분인데, 당연히 하얀색 근처로 갈수록 다시 한번 한 장 시켰다가 한 장 1.1장 시킨다고 뭔가 점수가 크게 바뀌지는 않겠죠. 반대로 저 빨간색 부분에 해당하는 값을 시켜보게 되면 우리가 해보지 않은 값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점수가 나올 테고, 지금까지 우리가 찾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점수가 나올 가능성은 사실 흰색 근처보다는 빨간색 근처에 있겠죠. 그래서 좋은 점수를 좀 내보려면, 도박을 해보려면 빨간색 한가운데를 찍을 수 있을 텐데, 그래도 기왕이면은 지금까지 해본 것 중에 좀 점수가 잘 나온 쪽을 해보는 게 좀 안전할 테니 그것들을 잘 고려해서 적당히 이 정도에서 다음 6월 모의고사까지 이 정도로 시켜본 다음에 또 점수를 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것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더 못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해보면서 찾아야겠죠. 우리는 과외생이 함수를 모르니까요.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맨 끝에를 좀 생각이 될 때도 있고, 아예 그냥 숙제를 안 내볼 수도 있고 할 텐데, 이런 식으로 계속 찍다 보면은 계속 여러 개씩 점이 찍힐 텐데, 참고로 고3이 치르는 모의고사는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6번이 있어서 6번 찍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해봤을 때 운 좋게도 6번째 시도가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다면 저게 10월 모의고사 성적이겠죠? 저렇게 나왔으면 그냥 저 상태로 가장 잘 나왔을 때의 숙제의 양을 수능까지 유지하자 한 다음에 수능을 보자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찍어봤는데, 혹시 처음에 보여드렸던 함수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생겼었는데, 실제 함수를 가지고 그냥 처음에 무작위로 2번 찍었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전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좀 더 높은 점수가 나올 만한 것들을 찍어봤더니 이렇게 높은 점수가 나중에 나오더라라는 과정을 실제로 표현해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함수가 간단하니까 이렇게 6번 만에 좀 괜찮게 나오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실제로 쓰는 거는 열댓 개를 쓰니까 단순히 함수 처음만 높여서 저렇게 하되 처음에 랜덤으로 해보는 것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시도도 계속 하다 보면 좋은 조합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방법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끝이긴 한데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면 너무 야매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제로 제가 이 과정을 찾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돌려봤던 모습이 왼쪽 사진에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제대로 된 수식도 첨부를 해놨는데, 여기서 좀 살펴볼 만한 부분은, 첫 번째는 제가 그냥 설명은 그냥 쭉 이어서 했지만 사실은 관측한 점을 바탕으로 어디가 좋을지, 정확히는 관측한 점들을 바탕으로 이 학생의 함수가 어떻게 생겼을지를 예측하는 것은 하나의 별도의 모델이하고, 다음에는 몇 장씩 시켜봐야 될까를 하는 것은 또 다른 함수가 한다는 거지. 하나의 모델과 하나의 함수를 사용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점이 있고, 그리고 모델이라고 써놓은 거에 제가 리그레션이라고 써놓은 회색 글씨가 있는데, 아직 리그레션이 이 TTS 주제로 나오지는 않지만 저것도 머신러닝에서 다루는 것 중 하나인데, 이게 여기에 등장했다는 것은 이 오늘의 주제인 하이퍼파라메트릭 튜닝이 원래 머신러닝 모델을 잘 만들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머신러닝 모델을 잘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해서 그 조합을 찾아 나간다라는 식으로 살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말 느낌 정도를 간단히 전달해 드리기 위해 이렇게 준비해봤는데, 좀 더 왼쪽 사진과 같은 제대로 된 내용을 좀 팀블로그에서 더 자세히 작성해봤으니 좀 더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팀블로그 포스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이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